여러분, 혹시 양띠라면 운을 바꿀 수 있는 비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놓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운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작은 변화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양띠를 위한 특별한 비밀, 그리고 2025년 을사년이 양띠에게 가져다 줄 큰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 듣다 보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가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양띠분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참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야. 양띠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깊고 그 따뜻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게다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변화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양띠 역시 고민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놓쳐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셨던 적은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과 작은 도움이 되어줄 보석이나 장신구입니다. 이건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2025년 을사년을 살펴볼까요? 을사년은 을목과 사화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을목은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성장과 발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요. 사화는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해는 대단히 역동적이에요. 특히 양띠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런 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도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봄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를 잡아야 하고요. 가을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맺을 시기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공감하시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방법, 오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양띠분들에게 특히 좋은 보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보석은 단순히 꾸미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지혜와 명예를 상징해요. 대인관계를 강화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추천합니다. 황수정, 그러니까 시트리는 어떨까요? 이 보석은 재물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안정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잘 맞는 보석이에요. 흔히 비치로도 불리는 이 보석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비. 루비는 열정과 추진력을 높여주는 보석입니다. 뭔가 큰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일에 뛰어들어야 할 때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죠. 양띠에게는 금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이 특히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해요. 금색 보석은 재물과 번영의 상징이고, 녹색 보석은 안정과 조화를, 파란색 보석은 성공과 지혜를 끌어당깁니다. 이 색상들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석들을 단순히 소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지,
귀걸이,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로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날에는 그날의 기운을 강화하는 보석을 선택해서 착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석은 에너지를 담고 있으니 착용하기 전에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이어서 양띠분들에게 어떤 금 장신구를 활용하면 큰 기운과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실생활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실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경우가 많지만 알고 나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답니다. 먼저 반지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손가락별로 담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가락에 반지를 끼느냐에 따라 기운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지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승진을 바라신다면 이 손가락에 금 반지를 껴보세요. 중지는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손가락입니다. 삶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면 중지가 딱입니다. 약지는 사랑과 대인관계를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지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은 재물운과 창의력을 상승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양띠분들에게는 새끼손가락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지를 착용할 때 단순히 손가락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재물운을 극대화하려면 금 반지에 황수정이나 루비를 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지를 끼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반지를 착용하면 그날 하루의 기운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반지를 끼면 외부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고 왼손에 끼면 내면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해 보세요. 반지 문양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꽃 문양은 재물과 평화의 상징이고 물결 문양은 변화 속에서 안정된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왕 착용하실 거라면 이런 의미를 담은 반지를 선택하시면 더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귀걸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귀걸이 역시 모양과 보석 조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작은 곡선형 귀걸이는 집중력과 섬세함을 높여줍니다. 공부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계시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반면 원형 귀걸이는 대인운과 조화를 강화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이 형태의 귀걸이를 활용해 보세요. 금 귀걸이와 보석 조합으로 금과 사파이어는 명예와 성공을 끌어오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금과 황수정은 재물과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귀걸이는 얼굴형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행운의 기운이 더욱 상승한다고 해요. 또 착용하기 전에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걸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걸이는 길이에 따라서도 주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짧은 목걸이는 내면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긴 목걸이는 외부적인 성공과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목걸이의 중심이 되는 펜던트도 중요해요. 원형 펜던트는 안정과 조화를 상징하고 나비 펜던트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연꽃 펜던트는 순수와 번영을 상징하는데 특히 양띠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목걸이를 활용할 때는 중요한 회의나 모임 같은 특별한 자리에서 착용하면 에너지가 집중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의상과도 조화를 이루면 더욱 좋겠죠? 이제 장신구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장신구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에너지를 분산시키거나 막히게 할 수 있거든요. 먼저 너무 많은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면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게 최소한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뾰족하거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디자인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장신구를 보관할 때는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에 보관하면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정도는 보석을 소금물에 담가 정화하고 햇빛 아래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세요. 이 과정이 장신구의 기운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병원이나 장례식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장소에서는 장신구 착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에너지가 강한 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착용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이런 장신구 활용법은 단순히 운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연도별 양띠의 2025년 2월 운세와 맞춤 조언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이번 내용은 각 세대별 양띠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팁이 담겨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1943년생 을미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말 더 실감하실 겁니다. 특히 2월에는 재물운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큰 투자나 지출은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청옥 목걸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청옥은 심신의 안정과 명석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목걸이를 매일 착용하고 적당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우선시해 주세요. 다음은 1955년생 을미생 분들입니다. 이 세대는 대인관계가 재물운과 직결되는 시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져두면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 반지 착용을 추천합니다. 특히 약지에 금 반지를 착용하면 사랑과 대인관계를 강화시켜주고 재물운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반지를 착용한 채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배가 될 거예요. 1967년생 정미생 분들은 2025년 2월이 창의력과 도전의 기회로 가득 찬 시기가 될 겁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직업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시기에는 황수정 귀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황수정은 재물운뿐 아니라 창의력과 긍정 에너지를 증폭시켜 줍니다. 특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 같은 자리에서는 이 귀걸이가 눈에 띄지 않게 에너지를 더해줄 겁니다. 그리고 1979년생 김희생 분들에게 2월은 직업적 성장과 재물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금 목걸이와 루비 펜던트의 조합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은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고 루비는 열정과 추진력을 끌어올려주는 보석이에요. 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에 집중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991년생 신미생 분들은 창의성과 지혜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기가 될 텐데요. 이 시기에는 파란색 보석이 큰 도움이 됩니다. 파란색은 지혜와 성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 장신구와 파란색 보석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파란색 사파이어가 세팅된 금 반지나 목걸이를 착용하면 스스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003년생 개미생 분들에게는 학업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중요한 순간이 많을 텐데요. 이때는 금 목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특히 짧은 목걸이는 내면의 안정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로 준비에 임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잠시 목걸이를 쥐고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생, 을미생 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아이의 전반적인 운이 상승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행운의 펜던트를 추천드립니다. 예쁜 나비나 별 모양의 펜던트를 착용하면 아이에게도 행운의 상징이 되어줄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장신구를 고르는 시간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핵심 포인트로 요약해 보려고 해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정리된 내용을 마음에 새긴다면 2025년은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해가 될 겁니다. 2025년 을사년은 양띠분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듬뿍 가져다 줄 해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기 전에는 언제나 두드림이 필요하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번 해는 바로 그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은 양띠분들에게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금 장신구와 보석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감과 결단력이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금 장신구와 보석의 활용법입니다. 금반지는 약지에 착용하면 대인관계를 강화하고 새끼손가락에 착용하면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금 귀걸이는 파란색 사파이어나 황수정을 결합해 대인운과 재물운을 동시에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금 목걸이는 루비 펜던트는 열정과 추진력을 주고 청옥은 안정과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이런 장신구는 단순히 착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 장소에서 착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보석과 금 장신구는 제대로 관리해야 그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소금물에 담가 정화하거나 햇빛에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보관 방향도 중요해요. 동쪽이나 남동쪽에 장신구를 보관하면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장소, 예를 들어 병원이나 장례식에서는 장신구 착용을 피해주세요. 이런 세심한 관리가 여러분의 운을 더욱 강화시켜 줄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금 반지, 귀걸이,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그리고 보석을 정기적으로 정화하고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중요한 날이나 시간대에는 행운의 장신구를 꼭 착용하세요.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양띠는 2025년 보석과 금 장신구를 통해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번 해는 양띠분들에게 그야말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면 2025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주변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이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끝으로 이런 말이 있죠. 운이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여러분이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2025년은 반드시 큰 변화와 성공의 해로 기억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띠라면 운을 바꿀 수 있는 비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놓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운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작은 변화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양띠를 위한 특별한 비밀, 그리고 2025년 을사년이 양띠에게 가져다 줄 큰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 듣다 보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가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양띠분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참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야. 양띠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깊고 그 따뜻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게다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변화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양띠 역시 고민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놓쳐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셨던 적은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과 작은 도움이 되어줄 보석이나 장신구입니다. 이건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2025년 을사년을 살펴볼까요? 을사년은 을목과 사화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을목은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성장과 발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요. 사화는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해는 대단히 역동적이에요. 특히 양띠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런 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도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봄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를 잡아야 하고요. 가을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맺을 시기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공감하시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방법, 오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양띠분들에게 특히 좋은 보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보석은 단순히 꾸미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지혜와 명예를 상징해요. 대인관계를 강화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추천합니다. 황수정, 그러니까 시트리는 어떨까요? 이 보석은 재물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안정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잘 맞는 보석이에요. 옥, 흔히 비치로도 불리는 이 보석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비. 루비는 열정과 추진력을 높여주는 보석입니다. 뭔가 큰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일에 뛰어들어야 할 때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죠. 양띠에게는 금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이 특히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해요. 금색 보석은 재물과 번영의 상징이고, 녹색 보석은 안정과 조화를, 파란색 보석은 성공과 지혜를 끌어당깁니다. 이 색상들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석들을 단순히 소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지, 귀걸이,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로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날에는 그날의 기운을 강화하는 보석을 선택해서 착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석은 에너지를 담고 있으니 착용하기 전에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이어서 양띠분들에게 어떤 금 장신구를 활용하면 큰 기운과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실생활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실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경우가 많지만 알고 나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답니다. 먼저 반지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손가락별로 담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가락에 반지를 끼느냐에 따라 기운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지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승진을 바라신다면 이 손가락에 금 반지를 껴보세요. 중지는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손가락입니다. 삶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면 중지가 딱입니다. 약지는 사랑과 대인관계를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지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은 재물운과 창의력을 상승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양띠분들에게는 새끼손가락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지를 착용할 때 단순히 손가락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재물운을 극대화하려면 금 반지에 황수정이나 루비를 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지를 끼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반지를 착용하면 그날 하루의 기운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반지를 끼면 외부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고 왼손에 끼면 내면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해 보세요. 반지 문양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꽃 문양은 재물과 평화의 상징이고 물결 문양은 변화 속에서 안정된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왕 착용하실 거라면 이런 의미를 담은 반지를 선택하시면 더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귀걸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귀걸이 역시 모양과 보석 조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작은 곡선형 귀걸이는 집중력과 섬세함을 높여줍니다. 공부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계시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반면 원형 귀걸이는 대인운과 조화를 강화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이 형태의 귀걸이를 활용해 보세요. 금 귀걸이와 보석 조합으로 금과 사파이어는 명예와 성공을 끌어오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금과 황수정은 재물과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귀걸이는 얼굴형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행운의 기운이 더욱 상승한다고 해요. 또 착용하기 전에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걸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걸이는 길이에 따라서도 주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짧은 목걸이는 내면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긴 목걸이는 외부적인 성공과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목걸이의 중심이 되는 펜던트도 중요해요. 원형 펜던트는 안정과 조화를 상징하고 나비 펜던트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연꽃 펜던트는 순수와 번영을 상징하는데 특히 양띠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목걸이를 활용할 때는 중요한 회의나 모임 같은 특별한 자리에서 착용하면 에너지가 집중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의상과도 조화를 이루면 더욱 좋겠죠? 이제 장신구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장신구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에너지를 분산시키거나 막히게 할 수 있거든요. 먼저, 너무 많은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면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게 최소한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뾰족하거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디자인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장신구를 보관할 때는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에 보관하면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정도는 보석을 소금물에 담가 정화하고 햇빛 아래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세요. 이 과정이 장신구의 기운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병원이나 장례식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장소에서는 장신구 착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에너지가 강한 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착용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이런 장신구 활용법은 단순히 운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연도별 양띠의 2025년 2월 운세와 맞춤 조언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이번 내용은 각 세대별 양띠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팁이 담겨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1943년생 을미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말 더 실감하실 겁니다. 특히 2월에는 재물운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큰 투자나 지출은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청옥 목걸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청옥은 심신의 안정과 명석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목걸이를 매일 착용하고 적당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우선시해 주세요. 다음은 1955년생 을미생 분들입니다. 이 세대는 대인관계가 재물운과 직결되는 시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져두면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 반지 착용을 추천합니다. 특히 약지에 금 반지를 착용하면 사랑과 대인관계를 강화시켜주고 재물운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반지를 착용한 채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배가 될 거예요. 1967년생 정미생 분들은 2025년 2월이 창의력과 도전의 기회로 가득 찬 시기가 될 겁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직업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시기에는 황수정 귀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황수정은 재물운뿐 아니라 창의력과 긍정 에너지를 증폭시켜 줍니다. 특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 같은 자리에서는 이 귀걸이가 눈에 띄지 않게 에너지를 더해줄 겁니다. 그리고 1979년생 김희생 분들에게 2월은 직업적 성장과 재물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금 목걸이와 루비 펜던트의 조합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은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고 루비는 열정과 추진력을 끌어올려주는 보석이에요. 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에 집중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991년생 신미생 분들은 창의성과 지혜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기가 될 텐데요. 이 시기에는 파란색 보석이 큰 도움이 됩니다. 파란색은 지혜와 성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 장신구와 파란색 보석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파란색 사파이어가 세팅된 금 반지나 목걸이를 착용하면 스스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003년생 개미생 분들에게는 학업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중요한 순간이 많을 텐데요. 이때는 금 목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특히 짧은 목걸이는 내면의 안정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로 준비에 임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잠시 목걸이를 쥐고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생, 을미생 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아이의 전반적인 운이 상승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행운의 펜던트를 추천드립니다. 예쁜 나비나 별 모양의 펜던트를 착용하면 아이에게도 행운의 상징이 되어줄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장신구를 고르는 시간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핵심 포인트로 요약해 보려고 해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정리된 내용을 마음에 새긴다면 2025년은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해가 될 겁니다. 2025년 을사년은 양띠분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듬뿍 가져다 줄 해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기 전에는 언제나 두드림이 필요하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번 해는 바로 그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은 양띠분들에게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금 장신구와 보석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감과 결단력이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금 장신구와 보석의 활용법입니다. 금반지는 약지에 착용하면 대인관계를 강화하고 새끼손가락에 착용하면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금 귀걸이는 파란색 사파이어나 황수정을 결합해 대인운과 재물운을 동시에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금 목걸이는 루비 펜던트는 열정과 추진력을 주고 청옥은 안정과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이런 장신구는 단순히 착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 장소에서 착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보석과 금 장신구는 제대로 관리해야 그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소금물에 담가 정화하거나 햇빛에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보관 방향도 중요해요. 동쪽이나 남동쪽에 장신구를 보관하면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장소, 예를 들어 병원이나 장례식에서는 장신구 착용을 피해주세요. 이런 세심한 관리가 여러분의 운을 더욱 강화시켜 줄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금 반지, 귀걸이,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그리고 보석을 정기적으로 정화하고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중요한 날이나 시간대에는 행운의 장신구를 꼭 착용하세요.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양띠는 2025년 보석과 금 장신구를 통해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번 해는 양띠분들에게 그야말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면 2025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주변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이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끝으로 이런 말이 있죠. 운이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여러분이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2025년은 반드시 큰 변화와 성공의 해로 기억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